사랑에 누군가가 끼어든다면 어떨까요? 사랑의 경쟁자가 아니어도 생각보다 종종 일어나는 일이죠. 간단한 예를 들면 연애와 결혼에 대한 부모님의 반대, 또는 연인을 못마땅해 하는 부모님과 가족, 아니면 연애 도중 겪게 되는 친구들의 조언과 간섭, 충고와 평가 같은 거죠. 불쾌할 수도 있고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렇지 않거나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연인 간의 문제를 타인과 공유하기도 합니다. 사랑에 제3자가 등장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죠. 일단 제3자의 생각과 의견을 받으면 연인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이 생기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에 혼란스러워지기도 합니다. 부모님과 가족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면 슬프게도 사랑이 깨지고 인연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 또는 방해, 비교와 평가가 심할 경우에도 연인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크게 흔들리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과 연애가 안정적이고 연인에 대한 사랑과 좋아하는 마음이 더 크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이 이미 거대해지고 깊어졌을 때는 어떤 힘이나 외부의 충격에도 끄떡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한다면 사랑의 초반 또는 연인 관계가 위태로울 때, 연인과 연애에서 피로감이 많이 쌓였을 때, 이때 타인의 생각과 얘기가 겹치면 불난 곳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또 언제든지 사랑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지금은 친구라는 이름 아래 기회를 노리고 아예 연인과 은근히 자주 교류하고 접근하면서 친밀도를 쌓고 연인을 무장해제시킬 수도 있는 위험한 인물들, 바로 남사친과 여사친들이죠. 결국은 이성인데도 불구하고 친구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든 만남과 교류를 이어나가려고 하죠. 이게 이성친구의 의도인지 연인의 의도인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연인이나 연인의 이성친구 모두 나쁘다고 생각해요. 연인이 있는데도 이성친구와 만나고 가까이 지내거나 오해할 만한 행동들을 한다. 연인에 대한 예의보다 그 이성친구, 남사친, 여사친과의 우정과 만남이 더 중요하다는 것처럼 느껴지죠. 물론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고 친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성친구와의 만남과 교류의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상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생략하거나 패스하고 넘어가면서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주장하고, 되려 화를 내고 서운하게 생각하거나 억지 논리를 펼치고 자신에게 유리한 논리를 전개합니다. 그러면 연애와 연인에 대한 관계와 존중은 어디에 있는지, 이 연인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리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남사친 또는 여사친과의 만남과 교류를 흔쾌히 허락하는 연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인 간에 또 연인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두텁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니면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연인을 위해서 통 크게 양보하고 배려하는 차원일 수도 있고요. 한편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는 사랑과 연애가 올바르게 안정적으로 평화롭게 흘러가려면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뒷받침과 밑바탕 덕분에 혜택을 받고 있죠. 사람들이 모여 살고 직장과 식당도 많고 교통도 있고 산책하고 운동할 수 있는 길과 공원도 많죠. 이러한 환경과 조건이 형성되고 만남과 우연이 겹치고 이 안에서 연인을 발견하고 사랑에 빠집니다. 이렇게 보면 사랑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조금 멀리서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사랑에 너무 가까이 근접하게 있으면 오히려 부정적인 점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사랑을 하는 대상이 제3자가 아닌 자신과 연인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연인에 대한 마음과 사랑이 크다면 그 외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알아서 해결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고 강력한 동기부여와 엄청난 의지를 발휘하니까요. 부모님이든 친한 친구든 이성 친구든 연인 두 사람이 경고하면 아무도 그 사랑을 함부로 건들지 못합니다.